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물만두 프로젝트 이노쌤입니다. 자, 이제 2강도 풀어볼 건데요. 2강 운동량과 충격량이죠. 36페이지 2점 테스트부터 계속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그림은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야구공을 장갑으로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하, 그렇구나.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그죠? 무슨 말이죠?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 그죠? 그 다음 정지라는 말은 속력이 0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속력이 감소하는 동안, 그죠? 근데 얘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속력이 감소하려면은 공이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은 힘을 누구로부터 받냐면은 야구 선수의 장갑으로부터 힘을 받겠죠. 일단 그건 그렇지만은 공이 속력이 감소하는 동안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바꾸면은 공이 힘을 받는 동안이 되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공이 충격량 I를 받는 동안. 그죠? 네. 똑같은 말로 공의 운동량이 감소하는 동안. 그죠? 어떤 말로든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문제가 요 설명이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을 갖다가 밑에 보기가 이렇게 운동량, 충격량으로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F는 MA 문제라든지 등가속도 운동 문항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빨리 캐치해서 여기서 가속도를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라는 거 끄집어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힘을 받는 동안 그럼 이동거리와 힘이 있으니까는 1 해서 1에너지로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뭘 노리느냐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읽어낼지는 그때그때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는, 그렇죠? 모든 방법으로 다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됩니까? 일단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랬을 때 기억. 공이 장갑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장갑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냐? 그쵸? 맞는 말이죠. 왜죠? 공이 장갑에, 장갑이 공에. 작용 반작용이죠? 그죠?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얘는 항상 같습니다. 이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건데요. 운동량 보존이 충돌해서 운동량 보존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뉴턴 3법칙, 즉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운동량의 보존, 충돌해서 운동량 보존도 성립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충돌을 해요. 공 A가 있고요, 공 B가 있어요. 얘네 둘이가 서로 충돌한다 칩시다. 그러면 공 A는 공 B한테 힘을 가할 거고요, 공 B는 공 A한테 힘을 가하겠죠. 서로 때릴 거잖아요. 그죠? 이게 B가 A한테 가하니, 이게 A가 B한테 가하니. 그죠? 그럼 이때 A가 B한테 가한 힘과 B가 A한테 가한 힘은 서로 크기가 같죠. 그리고 얘네 둘이가 충돌하는 시간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같겠죠. A랑 B는 동시에 충돌했다가 동시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A는 충돌했는데 B는 아직 충돌 안 했대. 말이 이상하잖아. A는 떨어져서 이미 반대로 가고 있는데 B는 아직 안 떨어졌대. 그것도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얘네들은 항상 동시에 충돌했다가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A랑 B의 충돌 시간, 힘을 받은 시간은 같습니다. 되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다시 바꾸면은 이렇게 해도 같은 식이죠?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시간을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으니까. 말 바꾸면은 A가 받은 이건 이제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이 서로 같다. 다시 말하면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이때 근데 여기다 우리가 하나 잊은 게 뭐냐면은 요거 붙이는 거였죠. 그죠?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 가하는 힘, B가 A에 가하는 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붙죠? 그럼 이게 뭡니까? B가 받은 충격량, 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말은 만약에 B가 운동량을 얻으면은 그만큼 A는 운동량을 잃는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되죠? 예.
A의 운동량이 증가하면 B의 운동량은 그만큼 감소하고 B의 운동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A의 운동량은 감소한다 라는 말이 되잖아요. 즉, 이 작용 반작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도 가능한 겁니다. 되죠? 니은 보기가 이걸 물은 거죠. 됩니까? 공이 장갑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장갑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작용 반작용, 즉 3법칙 때문에, 뉴턴 3법칙 때문에 항상 얘도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죠? 네.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디귿,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 그죠? 무슨 말이에요?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 공이 정지할 때까지. 어차피 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날아와서 0이 될 때까지인 거잖아요. 이게 F 델타 T인데 이때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은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지냐? 그쵸? 맞는 말이죠. 됩니까?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벽을 향해 직선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오케이. 속도 중간에 방향 한번 변했다. 알아두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속도 방향이 변했다는 거는 충돌하기 전에 이렇게 왔다가 충돌한 다음에 반대로 가겠다는 말이죠. 그죠? 네. 물체는 벽과 충돌 전과 후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그렇대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었어요. 크기를 물었으면 충돌 전이 운동량이 mv였고요. 충돌 후는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v니까는요.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m 2분의 1v입니다. 크기만 따져주면 되죠. 그럼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네요. 그죠? 니은 물체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얘 뭐죠? 물체가 벽에, 벽이 물체, 작용 반작용. 그럼 같아야죠. 되죠? 네.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3mv냐? 그렇죠. 속도가 v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v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운동량이 mv에서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mv가 됐다는 말이니까는, 그죠? 운동량의 변화가 2분의 3mv 되겠네요. 이 운동량의 변화는 크기입니다. 이 펜이 왜 이러죠? 네. 2분의 3mv 맞다. 답은 기역 디귿 4번이 되겠네요. 3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 각각 속력이 5m/s, 4m/s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A와 B의 질량 각각 2kg, 3kg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등장합니다. A와 B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 그죠? 한 덩어리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또 괜히 교육과정의 갈피를 제대로 못 잡은 학생, 여기서 뭔가 완전 비탄성 바가 아니고요. 완전 비탄성 충돌 이구나 라는 거를 끄집어낸 학생이 있는데요. 딱히 이 문제 풀 때 쓸 일이 없는데다가 이거 물리원에서는 얘 쓸 일 없으니까는 그냥 잊어주시면 돼요.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한다 라는 걸 보고, 아, A와 B의 충돌 후 속도가 같아지구나. 그죠? 그래야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지금 펜이 좀 이상해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지네요. 왜 이러지? 그쵸? A와 B의 충돌 후 속도가 같아진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일단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때 그럼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그럼 봅시다. 좀 운동량 보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충돌 전 전체 운동량 전, 그죠? 이랑 전체 운동량 충돌 후 같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이니까요. 그럼 충돌 전에 A가 운동량이 2kg에 5m/s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3kg에 4m/s죠? 라고 적으면 안 되죠. 뭡니까? 마이너스 4m/s죠. 마이너스 꼭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A랑 B가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냐는 상관없어요.
근데 한쪽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줬으면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충돌 후에는 그러면은 이제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으니까는 5kg이 될 거고요. 5kg이 속도가 몇이 되겠느냐라는 거네요. 되죠? 근데 지금 선생님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플러스다라고 일단 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일단 뭐 얘는 계산합시다. 이거 10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12네요. 그럼 마이너스 2는 5 곱하기 v. 따라서 v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운동한다는 말이라고 했으니까요. 운동 방향은 왼쪽이 될 거고요. 속력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 2번이 되겠네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물체 A가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라는 말이에요. 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력 2m/s로 중속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보니까는 그렇네요. A가 질량이 2kg인데 2m/s의 속력으로 지금 B를 향해 돌진하는 중이네요. 그러면 A가 처음에 운동량은, 자, 이건 A 겁니다. A의 처음 운동량은 4만큼 있었겠네요. 2kg이 2m/s니까는 2, 2, 4 해서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요. A, B의 충돌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좀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B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일단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얘랑 모양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완벽하게 같아요. 물론 이게 또 선생님 힘 방향이 반대니까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뭐 무튼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거울로 했을 때 이 거울 대칭되는 느낌으로 똑같이 그려지긴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근데 뭐 일단 그거는 이제 둘째 치더라도 그 힘의 크기, 그 매 순간순간 받는 지울게요. 자, 매 순간순간 받는 이 힘의 크기, 그리고 충돌 시간, 이게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알죠? 뭐 때문에?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A의 조건만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A와 B의 모두 공통사항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봐야지 훨씬 좀 더 여유있게 풀기 쉬울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 하는지? 오케이. 자, 일단 면적은 3N세크래요. 오케이.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3N세크다. 다시 말해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3N세크다. 그러면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3kg/ms만큼 변했을 거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3kg/ms만큼 변했을 것이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크기만 따졌어요. 부호는 따로 안 따졌어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운동량이 어떻게 변할 건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3만큼 변한다는 거는 마찬가지 알고 있어요. 그죠? 3만큼 변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여기서 운동량을 3만큼 얻을까? 아니면 3만큼 잃을까? A가 충돌 후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만큼 잃겠죠. 그죠? 없는 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A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서 B랑 부딪혔어. 근데 부딪히고 난 다음에 반대로 튕겨나가도 그럴 수 있구나 싶은데, 아니면 느려지거나, 그쵸? A가 B랑 부딪힌 다음에 속력이 줄어서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반대로 튕겨나가거나, 다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할 만한 상황인데, 부딪히고 난 다음에 더 빨라진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죠? 부딪히고 난 다음에 더 빨라진다는 거는 얘가 B가 무슨 부스터도 아니고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3만큼 잃는다가 맞아요. 3만큼 잃는다가 맞은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물리적으로 좀 봐주자면요. 뭐 이렇습니다. B가 있고요. A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와서,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자, 이렇게 와서 둘이 부딪힐 거예요. 부딪히는데, 자, A가 B와 충돌합니다.
A가 B와 충돌할 때 A는 B에게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죠. 이게 A가 B에게 가한 힘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됩니다.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요. A의 충격량 방향이 왼쪽이라는 겁니다. 그죠? B는 충격량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A는 운동량이 처음에 오른쪽으로 4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요 그림 보이죠? 자, 요 그림 다시 볼게요. 요 그림 되죠? 자, 요거 보면은 A는 처음에 운동량을 4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B에 가해진 힘이 왼쪽 방향이잖아요. 그럼 요 방향으로 그럼 이제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운동량을 3만큼 잃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되죠? 그럼 남는 운동량 몇입니까? 1이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B 입장에서는 B는 처음에 운동량이 B 요걸로 할까요? B는 처음에 운동량이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A가 3만큼 잃었으니까 B는 3만큼 얻었겠죠? 됩니까? 그러면 이제 B의 나중 운동량은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뭐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세세하게 설명 다 안 할 거예요. 그럼 보기 볼게요. A의 충돌 전 운동량 크기는 4kg/s/냐? 그렇죠.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저 그래프 면적 3N/s 확인해 주시고요. 아, 맞구나. 되죠. 충돌 후 B의 속력은, 아니죠.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3kg/m/s일 건데 B가 질량이 2kg이니까는 속력은 2분의 3m/s가 되겠네요. 되죠?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틀렸다. 오케이.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맞아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 되죠? 정면 충돌하여 정지, 별표. 충돌 전 A, B의 속력은 각각 V, 2V이다. 되죠? 그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몇이 됐습니까? 0이죠?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속력이 0이잖아요. 그럼 충돌 전에 이때 운동량도 몇이었겠습니까? 0이어야 돼요. 됩니까? A가 가진 운동량과 B가 가진 운동량을 더하면은 0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방향이 반대라는 걸 고려하면 가능하죠. 되죠? 오케이. 지금 한쪽이 운동량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두 개 합쳐서 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되죠. 질량은 A가 2m이고 B가 m이겠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가 2mv 왼쪽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B가 오른쪽이죠. A가 2mv 오른쪽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B가 2mv 왼쪽으로 가지고 있었네요. 되죠?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0이다. 맞습니다. 이거 끄면 안 돼요. 충돌 전에 속력이 있고 속력이 있는데 운동량이 0이 아니고 0이 아니군. 0이 아닌 거랑 0이 아닌 걸 더하니까는 0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0이 아니고 0이 아니지만은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야. 충돌 후에 보면은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충돌 전에도 운동량은 0이었을 거야 라고 들어가야 되죠.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질량은 A가 B의 2배이냐? 그쵸. 지금 질량은 A가 B의 2배 맞습니다. 충돌할 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합은 0이다. 얘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잖아요. 되죠? 그럼 한쪽으로 들어가면은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을 더하면은 0이 된다. 라는 말이죠. 됩니까?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밑줄 하나 쳐두고요.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느냐는 건데요. 여러분, 요 그래프는 또 잘 안단 말이지. 요 충격량과 운동량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 두 개거든요.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충격량과 운동량 요 단원에서 요 파트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요. FT 그래프예요. 되죠? FT 그래프는 뭐예요? 요 면적이 충격량이다 라는 거가 핵심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그래프는 얘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PT 그래프예요.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예요. 여기서 뭐 면적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기울기가 볼게요. 기울기의 정의는 y값 변화량, y축 변화량분의 x값 변화량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y값이 운동량이고 x가 시간이니까는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가 되죠. 됩니까? 그러면은 mv 운동량 변화량이니까는 델타 mv인데요. 분의 델타 t. 뭐 이렇게 되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게 이 둘 중 뭘까요? 델타 mv 아니면 m 델타 v? 얘는 아니겠죠. 질량이 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질량은 일정하고 속도가 변하겠죠. 됩니까? 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m 델타 v 나누기 델타 t. 그죠? 다시 말하면은 m a 즉 힘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고 있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델타 t분의 델타 p니까는 델타 p 다시 적으면은 충격량 i죠. 근데 i가 f 델타 t라며 그럼 요거 날아가니까는 f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또 상관없긴 한데 뭘로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힘이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은 뭐 얘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다시 필요한 거는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라는 건데요. 그럼 이거 그래프 기울기 한번 그려볼게요. 기울기는 6이네요. 그럼 현재 작용하는 R자임이 6N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 6N이 2kg에 작용하니까는 가속도는 3m/s 제곱이겠다 라는 것까지 되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6m/s이다. 아니죠. 질량이 2kg이잖아요. 그럼 1초일 때 한 뭐 이쯤 됐겠네? 1초? 운동량 몇일까요? 6이겠네요? 질량이 2니까는 속력은 6m/s가 아니겠네요? 3m/s겠네요? 되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찾았죠? 3m/s 제곱이다. 그렇습니다. 되죠? 디귿 0초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초부터 여기서부터 3초까지 이렇게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는 12에서 마이너스 6까지 그죠? 18 오케이 맞는 말이다 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여기 이제 힘을 6N이라고 구했으니까는요 6, 3, 18에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되죠? 일단 니은 디귿 해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한번 계속 갈게요. 7번 그림 가는요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이번에는 ST 그래프를 나타내 줬네요. 됩니까? A와 B의 질량 각각 2kg, 1kg이다. 됐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디서 충돌했는지는 뻔하죠. 여기서 충돌했겠죠. 2초일 때. 2초일 때 충돌했어요. 왜요? 지금 그전에는 자, 요거 속도 알 수 있죠.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는 기울기 구하면 속도잖아요. 속도 몇입니까? 플러스 2m/s. 되죠? 여기서는요. 플러스 1m/s. 속력이 느려졌네. 운동량이 감소했네. 속력이 느려졌네. 즉 운동량이 감소했네. 다시 말해서 힘을 운동 방향과 이건 말로 할게요.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았네. 라는 거겠죠. 뭐 물론 이제 뭐 그거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지금 A가 B랑 부딪혔는데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는 거는 뭐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뭐 그건 그렇고요. 일단 뭐 운동량이 감소했네 라는 거잖아요. 어디를 기점으로? 2초를 기점으로. 지워져 버렸네. 2초를 기점으로. 그죠? 그럼 2초를 기점으로 운동량이 변했으니까는 이때 충돌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었습니까? 4초일 때 B의 속력은 하고 물었네요. 오케이,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볼게요. 충돌 전에 A가 운동량이 4였어요. 그죠? 지금 속력이 2m/s고요. 질량이 2kg이니까는 충돌 전 A가 4, B가 0.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표 그려서 해도 돼요. 충돌 전, 후 따져볼 건데요. 그럼 충돌 후는 A가 질량은 2kg인데 속력이 1로 줄었죠. 그럼 질량이 2의 속도 1, 2가 되겠고요. 운동량. 그럼 얘는 얼만큼 얻어가야 됩니까? 2만큼 얻어가야 되죠. 그죠? 여기 옆에다 뭐 하나 더 쓸까요? 합. A와 B 운동량 합. 여기서 4. 여기서 4. 같아야 된다. 오케이. 맞다. 되죠? 응.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B의 속력 구하랬는데 B는 질량이 1kg인데 운동량이 2를 가져가게 되니까 속력이 이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죠? 그 다음 8번 더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벽을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케이. 자, 이때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각각 M, 2M이고요. 속력은 V로 같대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A가 충돌하기 전에 지금 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처음에 운동량이 MV구나. 그죠? 그럼 B는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운동량이 2MV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림 나는요. 나의 X, Y는요. 오케이. X, Y 확인해 주고요. A, B가 벽에 충돌하여 자, 되게 중요한 조건 나옵니다. 밑줄 정지할 때까지 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정지할 때까지. 정지한다는 말은 충돌 후에 얘가 운동량이 빵, 얘도 빵 되겠다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충돌하면서 이때 감소한 운동량이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감소한 운동량이 MV. 그죠? 즉 A가 받은 충격량이 MV. 되죠? 즉 이 두 그래프 중 A의 그래프를 찾았다면 그 그래프의 밑면적이 MV일 것이다. 이해되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는 EMV. 즉 B가 받은 충격량이 EMV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시간의 축과 이루는 면적은 X가 Y보다 크다. 오케이. 좋은 조건 또 하나 줬네요. 면적이 X가 크대요. 그럼 얘가 자동 B겠죠? EMV여야 되니까는. 요 면적은 EMV겠다. 그 다음에 얘는 A겠네요. 요 면적은 MV겠다.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기억. X는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다. 그렇죠?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다. 그렇죠? 평균 힘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을요. 시간으로 나누면은 얘가 F 바 평균 힘이 되는 거죠.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얘가 2대 1인데 2대 1이야. 그럼 얘가 평균이 4배가 크겠네요. 맞는 말이죠. 되죠? 충격량은 X가 조금 이제 너무 급하게 갔나 싶어가지고 좀 더 설명하자면은 충격량은 X가 B보다 2배나 큰데 그죠? 근데 힘을 받은 시간은 반대로 X보다 Y가 2배가 커. 그럼 받은 평균 힘은 X가 4배 크겠다. 되죠? 굳이 수식으로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기억, 니은, 띠가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볼게요. 자, 9번 같은 경우는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실험 유형들 잘 봐두세요. 실험 유형 같은 거 항상 수능에서 2문제씩은 꼭 나와주니까는. 볼게요. 그림과 같이 휴지를 공 모양으로 뭉쳐 빨대에 넣은 후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날린다. 학교에서 자주 하는 짓이죠.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빨대의 길이를 변화시키며 공이 날아간 수평 거리를 측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입으로 불어서 여기를 휙 하고 날릴 거야. 그럼 뭐냐면 내 입에서 불어주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죠? 내 입에서 불어주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힘을 받아서 여기 있는 휴지가 운동량을 얻을 거예요. 왜냐면 이 빨대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힘을 가하니까는 그 힘을 받아서 얘가 가속하게 되잖아요. 되죠? 그럼 이 빨대가 길면 길수록 가속하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됩니까? 빨대가 짧으면 힘을 받는 시간도 짧을 거고요. 그럼 빨대가 길다 짧다 그건 이제 힘을 받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불어주는 힘이 크다 작다를 조절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결국에 뭐가 변합니까? 여기 날아갈 때 이 공의 휴지 뭉친 휴지 맞죠? 휴지를 공 모양으로 뭉친 얘의 운동량이 커지겠다. 뭐 빨대가 길수록 커질 것이고 힘이 셀수록 커지겠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운동량이 크다는 말이 질량이 크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속력이 크다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속력이 느릴 땐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속력이 빠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때 날아간 수평 이동 거리를 보겠다라는 뭐 그런 거네요. 돼요?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이런 장난을 치란 말이야. 이런 장난을 치다가 애들한테 막 빨대로 훅훅 하면서 부는 거야. 그러다가 선생님이 보면 뭐라고 하는 거야. 저희는 지금 힘 그리고 힘을 받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실험적으로 연구해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 들고 뒤에 서 있게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어떤 거죠? F 델타 T에서 지금 뭐는 일정하게?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그러면서 빨대의 길이를 변화시키며 즉 요 힘을 받는 시간을 변화시키겠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험 과정 다는요. 빨대의 길이는 일정하게 그리고 이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되죠. 힘의 크기를 다르게 빨대의 길이를 일정하게. 얘는 뭡니까? F 델타 T에서 이번엔 얘를 일정하게 하고 그리고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빨대의 길이를 일정하게 한다고 이 힘을 받는 시간이 일정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봐봐. 얘들아. 똑같은 빨대가 있어요. 길이가 똑같아요. 길이가 똑같은데 여기서 힘을 조금 줄 때랑 힘을 좀 더 확대할까요? 많이 줄 때랑 이걸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돼요? 힘을 많이 준 놈이 얘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릴 거라고. 됩니까? 사실 얘는 빨대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라고 하면은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얘는 운동량 충격량에 나와서 뭐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힘의 크기를 변화시킨다라는 것보다는요. 이게 더 맞죠.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죠. 뭐냐면은 지금 빨대의 길이는 일정한 상태에서 힘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잖아. 뭐죠?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는 빨대의 길이는 같은데 힘을 많이 주면 이 얘가 일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가 커져요? 날아갈 때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즉 같은 말로 속도가 커져서 더 멀리 날아간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됩니까? 네. 그래서 빨대의 길이는 일정하게 한다는 말이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는 뭐 이렇게 해석해라고 낸 문제긴 한데 이렇게 해석하라고 낸 문제긴 한데 사실 시간이 일정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동거리가 일정하고 그럼 이제 힘이 증가할 때 일을 많이 받게 되니까는 많은 일을 받았으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 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뭐 그런 거긴 합니다. 뭐 되죠? 네.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우리가 그 유의미한 대답은 얻을 수 있을 때 일단 힘이 크면은 멀리 날아간다 라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충 이제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아까처럼 F 델타 T에서 델타 T를 일정하게 해놓고서 힘을 증가시키면은 운동량이 커질 테니까는 더 멀리 날아가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힘이 증가하면은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인 거죠. 사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아니죠. 돼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되죠. 네.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힘이 크면은 더 멀리 날아간다. 운동량이 커진다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되죠? 네. 자, 그럼 볼게요. 나의 결과.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이겠죠?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공이 날아가는 거리, 수평거리가 크다.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이겠죠?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죠? 이건 어디서 알아야 된다고요? 운동에너지 정리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돼요? 이때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 그쵸? 그럼 이제 기억은 길수록이 적절하다. 그렇습니다. 니은은 작을수록? 아니죠. 클수록이죠.
자, 이때 공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공이 빨대를 떠나는 순간의 운동량이 크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 속력 일단 제끼더라도 공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공이 빨대를 떠나는 순간의 운동량이 크겠다는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운동량이 크다라는 말은 속력이 크다라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에헤. 자, 그러면은 기억, 비금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얘는 뭐 간단하죠?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었는지 잘 확인해 주고요. 정지 아니었으면은 답 이렇게 막 체크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정지해 있었다. 즉 처음 운동량이 P0가 0이었다 라고 줬고요.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T0일 때, T0일 때 물체의 운동량을 P1, P2라고 할 때 P1분의 P2는이라고 하네요. 그럼 봅시다. 지금 이 면적이 충격량이잖아요. 그죠? 이 면적이 충격량인데 그럼 이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되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처음 운동량이 빵이었으니까는 운동량의 변화량 값 자체가 나중 운동량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P 나중 값에서 P 처음 값을 빼는 건데 처음 값이 지금 여기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값 자체가 나중 운동량 값이 되겠네 라는 말인 거죠. 이건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면적 봅시다. 이 면적이 PT죠? PT네요.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무튼 이 운동량 이게 여기까지 면적이 PT죠? PT? FT네요. 미안해요. FT네요. FT죠? 자, 무튼 그럼 여기서 이제 운동량이 PT0일 때 운동량이 FT일 거고요. 그럼 여기는요. 이거 2분의 1 FT죠. 그럼 2분의 1 FT만큼 더 운동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2T0일 때는 운동량이 FT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FT 더 받았다. 그러니까는 2분의 3 FT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답은 2분의 3입니다. 되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얘를 P1, 얘를 P2라고 하는 게 나올 뻔했네요. 문제에서 준 대로. 됐습니까? 자,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 실로 연결된 물체 A, B가 있고요. 사이에 용수철이 압축되어 끼워져 있대요. 오케이. 그림 나는요, 가에서 실을 끄는 순간부터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A의 질량은 M이다 라고 줬네요. 됩니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얘도 충돌 전과 이건 충돌은 아니죠. 충돌은 아닌데 자, 봐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죠. 이때 운동량 몇입니까? 이때 운동량 P는 0이죠. 그죠? 지금 얘 질량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얘 질량이 몇이든 간에 지금 처음에 이렇게 묶여서 정지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 실을 잘라버려요. 실을 자르면은 이 용철이 묶여있던 게 용철이 이제 막 펴질 거 아니야. 그래서 A를 이렇게, B를 이렇게 막 밀어내겠죠. 됩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A는 운동량이 있고 B도 운동량이 있을 텐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여전히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되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처음에 A, B가 함께 묶여서 정지해 있었어. 운동량이 0이야. 실을 끊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실을 끊었어. 실을 끊으면은 이 용수철이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튕겨내는데 이때 A가 왼쪽으로 날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운동량과 B가 오른쪽으로 날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운동량을 더하면은 여전히 운동량의 총합은 0이어야 돼 라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A랑 B가 이렇게 실이 끊어진 다음에 튕겨나가면서 가지게 되는 운동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럼 이때 질량이 얘는 M이라고 줬고요. B는 질량을 몰라요. B는 질량을 모르니 이 상황에서 속도 보니까는 B 질량 나오네요.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질량이 속도가 얘가 2V일 때 얘가 V니까는 질량은 M, 2M이 되겠네요. 그죠? 질량은 A의 2배일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기억 보기 볼게요. B의 질량은 2M이다. 그렇고요. 시간이 T일 때 A와 B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0이어야 돼요. 3MV. 맞네 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0이어야 됩니다.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 처리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 처리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지 않아요. 얘는 얘는 이제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작용 반작용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해보면은 용수 처리 A에 용수 처리 B에 작용 반작용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일단 용수철 자체는 지금 A를 지저분한가요? 좀 확대해서 더 확대 안 되나? 안 되네. 자, 여기서 용수철이 A를 이렇게 밉니다. 이게 F 탄성력이에요. 그럼 그 반작용은 A가 용수철을 이렇게 밀겠죠. F A가 용수철을 되죠. 좀 더 얇게 해버릴까? 그러면 이 용수철 내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수철이 지들끼리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거. 걔네들은 다 작용 반작용으로 같을 거 아니에요. 마치 장력처럼. 그쵸? A가 용수철을 미는 요 힘은 결국 장력철도 다 전달이 돼서 B를 밀게 될 거예요. F 용수철이 B를 미는 얘도 탄성력이죠. 탄성력. 돼요? 얘가 같은 이유는 장력이 한실에 걸리는 장력이 같은 이유랑 비슷한 거죠. 그 반작용 B가 용수철을 미는 힘 F B가 용수철을 미는 힘. 얘랑 결국에 다 같게 되는 뭐 그런 거죠. 돼요? 뭐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중에는 얘도 결과적으로는 작용 반작용이야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되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2점 테스트 마지막 문항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림은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이다 라고 되네요.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질량이 큰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면 안 되죠. 이거 크면은 작용 반작용 위배되는 거죠. 그죠? 안 돼요. 충돌할 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격력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져.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져. 맞는 말이죠. 되죠? 그죠?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작아져 라는 말이잖아요. 됩니까? 자,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받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다. 얘는 맞는 말이죠. 충격량은 줄여줄 수가 없습니다.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고요. 그죠? 운전자가 어디서 부딪히든 그 자동차의 속도랑 똑같이 움직이다가 결국 정지하게 된다는 건 똑같잖아요? 결국 얘가 그림으로 좀 그려주는 게 나으려나? 자, 자동차가 있어요. 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V로 갔다가 벽에 부딪히는 거나 똑같이 V로 가다가 얘가 그냥 벽돌이고요. 여기 쿠션이라도 있는 겁니다. 가다가 부딪히면은 결국 부딪히고 난 다음에 0 되는 거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mv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더라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예요. 즉 푹신한 데 부딪히거나 딱딱한 데 부딪히거나 얘가 받는 충격량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얘도 여기서 이제 같은 원리죠. 충격량은 변하지 않는데 시간을 늘려서 푹신한 데 부딪히면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돼요?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받는 충격력을 줄여준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학생 B랑 학생 C 맞는 말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2점 테스트 한번 싹 풀어봤고요. 2점 테스트 뭐 요거는 좀 간단했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2점 테스트 한번 풀어봤고요. 요 곧장 이제 3점 테스트도 한번 풀어봅시다.